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유튜브로만 만나 뵙다 그 법률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의 고민은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 입 가까이 대. 예, 좀 연애를 좀 하려고 좀 하는데 좀 뭘 한다고? 연애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연애하는데 혼자 사는 중한테 그 얘기 굳이 아니 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가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제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좀 요새 이래 치고 저래 치고를 어떻게 쳤는데? 좀 이 여자한테 바람 맞고 저 여자한테 바람 맞고 바람 맞은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싫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 여자도 싫고 저 여자도 싫다. 제가 싫다고 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저를 싫다고. 그래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이게 바람 맞은 겁니까? 저래 모지래니까 바람을 맞지. 그러니까 만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싫다 이런단 말이지. 매력도 없고 그냥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자기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너무 눈을 높여서 만나서 그래요. 최대한 그래도 맞춰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잘 에이그 그것 잘못됐어. 그 눈을 이만큼 높여가 이런 높은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자가 나를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높이려고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힘든다는 거지. 그럼 뭐 때문에 나보다 낮은 여자를 찾으면 되잖아. 자기 몇 살이야? 저 28입니다. 그럼 38에서 45 정도 되는 여자하고 그것도 한번 결혼해서 애 하나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바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자기가 뭐가 부족한데 아무 부족한 게 없어. 그래도 제가 이상형이 있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눈이 높여서 본다는 얘기잖아. 내 이상형이니까. 제 무슨 말인지 눈에도- 아시겠어요? 눈을 높여서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낮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거 맞추기 어렵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건 본래 어려운 거야.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그걸 딱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좋다 해도 한 70, 80된 여자분이 나를 좋다 하면 그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지만은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좀 과분하다 하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면 꽃뱀이거나 주의란 말이야. 요 주의. 이렇게 생각해야 실수 없이 인생을 살지. 이리 스님 이래도 좋다고 막 미쳤다는 가끔 있어. 그런데 대다수 보면 정신질환자. 나 이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보존하는 거는 이렇게 욕심을 안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 이게 꽃뱀을 문단 말이야. 잡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약간 낮추면 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는 괜찮은 남자야. 근데 다만 문제는 자기가 눈을 너무 높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도 70된 할머니하고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신 좀 차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 남자는 아니다. 요점 이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못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 요 물병이 있어. 여기 물컵이 있어. 떨어지면 네 책임이다. 여기 물컵 뚜껑이 있어. 자, 이 물컵은 이 물병보다 커요, 적어요? 자기가 얘기해봐. 마이크 딱 대고 빨리빨리. 이 컵은 물병보다 커요, 적어요? 작습니다. 이 컵 뚜껑보다는 커요, 작아요? 큽니다. 물병보다는? 작아요. 컵 뚜껑보다는? 커요. 그럼 이 컵은 커요, 작아요? 커요. 예. 이게 커요? 작은 것 같습니다. 잘못 작아? 이게? 이 컵이 커요, 작아요? 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이고 똑똑다. 그래.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컵은 그냥 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된다?
비교가 작다. 이렇게 될 때는 크다.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이 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저거 작으니까 작은 거고 크니까 큰 거지 하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크다 작다는 인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나쁘다 좋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내 인식에 있어요? 인식에 있어요. 그러면 천하 만물은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새거다 헝거다 값비싸다 값싸다 하는 것은 다 인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가 이걸 금이라 하면 금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이렇게 비교해서 맨날 이 컵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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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식하다가 보면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 컵을 우리가 착각한다. 이거 몰래 작은 거로 착각한다 이 말. 이거하고 같이 있어가 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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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보면 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긴 지금 컵인데 지금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났다. 이 물병 같은 여자를 만나가 있다 보니 자기가 자꾸 작아졌어. 그래 자기가 지금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는 거는 컵 뚜껑 같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는 뭐가 된다. 제가 우월한데.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공이라 그래. 뭐라고? 공. 철학적인 용어로 마하야나의 대승불교 용어로는 공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것을 금강경의 언어를 빌리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뭐다? 비대 비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다만 자기는 뭐일 뿐이다. 자기일 뿐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인식돼, 그 순간에 인식되기를 키가 크다고 인식되든 키가 작다고 인식되든 능력이 있다고 인식되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될 뿐이야. 자기하고 나하고 달리게 하면 자기가 잘할 것 같아, 내가 잘할 것 같아?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자기는 빠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런데 자기하고 나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 스님이 더 그럼 잘하시고. 그것만 비교하면 이때는 스님이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 비교를 몇 가지를 할 거냐는 거. 비교를.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 되지만은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를 하면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자기가 이상형을 만나도 괜찮아. 이런 하고 작다고 불리도 괜찮아. 작다고 불리도 난 작은 거는 아니야. 작다고 불릴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을 추구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맞게 알아들었나 못 네,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너 얼굴 표정에 보니 확실히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난 여자 만나도 꿀릴 게 있나 없나? 꿀릴 건 없습니다. 없어. 못난 여자 만난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지. 그러면 이제 잘난 여자하고 만나면 결혼이 성사되거나 연애가 성사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 근데 자기가 늘 을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가불죽에 을로 살아야 된다.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래?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어떤 남자가 나 좋다고, 내가 보기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 나 좋다고 3년을 막 아무리 수모를 쪼고 막 발로 차도 따라다녀서 불쌍해가지고 절에 정성을 기울이니까, 그럼 내가 뭐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나 하나는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100% 실패. 왜 실패할까? 그건 결혼하기까지 심정이고, 이 고생을 해가 이 수모를 겪고 결혼을 하면 이제 대우받을라 그럴까 안 받을라 그럴까?
그 남자는 내 고생했으니까 이제 대우 받으려고 그래. 나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근데 여자는 네가 나를 받들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래가 결혼하자 얼마 안 돼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결혼한다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줘야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결혼하는 다음 날부터는 팍 숙여야 됩니다. 그동안에 당신 내 애를 너무 먹여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 나를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해도 남자하고 결혼해도 결혼은 원만하지가 않고 내가 죽으라고 따라다닌 사람하고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19번 실패. 서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보다 모대가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혼을 해주면 괜찮을까? 그러면 좀 편해요. 갑으로 살 수 있기는 있는데 가족이 되면 어떤 이 사람이 조금만 내가 딴 여자하고 차만 마셔도 난리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자기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놓칠까 싶어가. 그래서 내가 컵이 물병하고 살면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질투하고 평생 살아야 되고 내가 조금 우월한 조건에서 살면 늘 그냥 신경질 나게 잔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늘 의심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제일이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려면 이런 원리를 알고 내가 좀 내 눈에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을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알았죠? 내가 괜찮은 남자를 잡았다 하면 바람 피더라도 어때요? 그래도 최대 주주는 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관점을 딱 가지면 이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너무 하면 이 아내의 이 열등의식 또는 남편의 열등의식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처를 엄청나게 입어요. 그럼 그 해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두 번 해도 해명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아내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심도 많고 상처도 많구나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 이렇게 맞출 준비를 하면 결혼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살든. 나는 맞출 의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혼자 살고 여러분들은 맞출 준비가 됐으니까 뭘 했다? 결혼을 했어. 그래 놓고는 안 맞춰. 그래 놓고는 나한테 와서 자꾸 시비를 해. 왜 그걸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어떠냐? 그럴 때 별로 걱정이 안 되고 고소하다. 어디 공짜로 먹으려 그래? 고생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 저렇게 남편이 팍 죽어가 고생도 하고 바람도 펴가 고생도 하고 술도 먹어서 고생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어도 나는 그래도 결혼 한번 해봤다. 니는 못 해봤지. 이런 정도의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어도 그래도 나는 남자 있다. 니는 없지. 이런 정도의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선택에 대한 긍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쁜 여자, 아무리 이쁜 뭐 좋은 남자, 아무리 뭐 높은 지위를 가져도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 큰 집에 가면 나는 뭐부터 걱정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거 청소하려면 고생이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자기 삶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꾸면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 계유성불. 모든 중생은 다 뭐다? 부처다. 결혼하면 안 해서 좋고 하면 해서 좋고 떠나주면 난 딴 남자 만나서 좋고 관점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바람 맞았다고 우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떠나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내가
차고 떠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세상에 비난받고. 그러니까 낳아놓고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려면 애들도 욕하잖아. 근데 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야 뭐 출가를 해가 비구니가 돼도 되고 재혼을 해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고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좁아졌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울어? 왜 울어?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 자기는? 뭐 어떤 계속 이상을 쫓을래? 그냥 적당하게 만나가 살래? 일단 적당히 만나서 살아야 돼.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가 30대가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괜찮고 저와 비슷한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술도 끊고 이제 담배도 끊고 책도 조금씩 읽으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변해가고 좋은 분을 만나려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하여서 지난 7년 동안 이제 볼링, 뭐 헬스, 요가, 등산, 산책, 뭐 탁구, 배드민턴 등으로 자기 관리도 하고 이제 강의도 들어 다니고 뭐 미술하고 뭐 요리하고 보컬하고 방송하고 이제 다니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뭐 보육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 이제 몇몇 이성하고 이제 알게 되고 만날 기회가 돼서 조금씩 만났지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음주 가무에 너무 빠져 있어서 뭐 붉은 불토마다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다음날 제가 뭐 산책 가자 뭐 축제 좀 가자 하면은 이제 자고 있고 아니면은 또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무게도 좀 많으셔가지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조금 좀 데이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유기견 애완견하고 애완묘도 키우시다 보니까 또 저랑 자기보다 더 그쪽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조금씩 말을 하면 말 못하는 동무한테 왜 그러냐 이래 버럭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똑같은 너하고 나보다는 서로 좀 좋은 점 있으면 배워가고 좀 더 나은 너와 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책 선물도 주면서 좀 대화도 해봐도 좀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안 맞는 이성이라도 그냥 그러니 하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맞춰가면서 좀 오래 그래도 만남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하고 좀 맞는 분을 좀 찾을 때까지 또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좀 모르겠습니다. 머리 깎아 저리 들어오지. 내가 보기에 맞는 사람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도 딱 맞는 사람 찾다가 지금 66이 됐어. 내 꼴 날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생각을 바꿔야 돼. 장가 가려면 여자면 됐다 이렇게 기대를 탁 낮춰야 돼. 그건 자기는 지금 자기 하는 행동이 기대를 더 높여. 그래서 더 찾기가 어려워. 자기 내가 물어보자. 농사를 지어야 추수할 확률이 높나 안 지어도 추수할 수 있나? 지어야 됩니다. 안 짓고 난 추수하겠다 이러면 확률이 낮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또 추수도 잘하겠다 하면 확률이 높겠지. 네. 근데 만약에 그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농사 짓는데 게으른 사람이 더 괴로울까? 열심히 지은 사람이 더 괴로울까? 후자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절에 가서 매일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 달라고 좋은데 대학 가달라고 하루에 500배씩 절하고는 기도를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안 그러고 애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놔놓고 친구하고 개모임이나 다니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고 치자. 근데 집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 누가 더 신경질 낼까? 누가 더 낼까? 한번 얘기해봐.
아니 그냥 얘기해봐. 어머니가 자기 화를 생각대로. 내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둘 다 어머니인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놀러 다니는 어머니가. 앞에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가 공부하는다고 엄마가 신경질 내면 애가 어떻게 될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 게임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애가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문 콱 닫아보고 안에 장갑 부지. 그리고 장갑 보고 공부할까? 침대 들어 누워버릴까? 침대 들어 누워버리겠지. 기도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애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를 우리 아이 존대 가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아이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럼 공부하기 싫은 아이의 마음을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얼마나 하기 싫겠노, 얼마나 컴퓨터가 하고 싶겠노, 게임이 하고 싶겠노 이런 마음이 기도를 하면 더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재밌나 이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주스 한 잔 따지고 먹으면서 해라 이러다가 이렇게 맨 게임하면 어떻게 좋은 대학 가나? 네, 게임 대학 가려고 그러나? 이런 물어보고 아니요 그러면 좀 공부하기 힘든 거 엄마도 이해가 된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하기 싫었어. 그래도 대학을 안 가려면 몰라도 가려면 조금은 해야 안 될까? 이래가지고 만약 애가 알았어 이러고 올라가면 침대에 들어 누울까? 책상에 앉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오히려 기대를 낮추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자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술도 안 먹고 못하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여자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그래서 어려워. 내 꼴 나겠어. 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맞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아무 여자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맞는 여자는 찾지 마. 이게 음식이 뭐 인물이 괜찮으면 뭐 성질이 안 맞고 성질이 괜찮으면 뭐가 안 좋고 다 서로 안 좋아. 그 중에 그냥 남자이고 여자이면 됐다. 아래 위로 20살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폭을 넓히면 그리고 잘 찾으면 중고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결혼 상대를 구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어서 괜찮은 사람하고 뭐 하면 된다?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하면 돼. 좋은 감정이 생기면 뭐 할 수 있다? 연애할 수 있어.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 연애는 별결을 하면서 만나는 거거든. 이건 좋은 감정만 있으면 나이가 차이가 얼마든 인물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결혼은 한 집에 산다는 동거야. 결혼은 룸메이트를 구하는 거야. 룸메이트 인물 잘난 거 별 필요 하나 안 하나? 안 해. 룸메이트의 핵심은 생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청소할 때 청소하고 밥할 때 밥하고 이런 거. 저녁에 퇴근할 때 적당한 시간 들어오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주고 이게 사는데 핵심적인 거야. 그 다음에 성격이 중요해. 뭐 조금만 말하면 화 벌컥 내고 집어 던지고 또 조금만 말하면 삐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또 말 안 하고 또 나가버리고 이러면 골치 아파 사는데 이런 게 훨씬 사는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구할 때는 동거다. 룸메이트 구한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활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개만 키운다. 이건 좀 안 맞아. 나는 그 사람 인물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젊어도 막 내 방 안에 개 갖다 놓고 이러면 내가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싫은 사람은 그게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거야. 이 습관이 중요한 거야.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 성격 이게 사는데 핵심적으로 부딪히니까 딴 거 골리지 말고 그런 것만 좀 체크하고 그것도 다 100%는 똑같을 수가 없어.
대충 막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하겠다. 고양이하고 노는 거 정도는 내가 막 감내하겠다든지, 고양이가 아니고 그래도 막 개라서 다행이라든지 생각을 이렇게 넓혀야 돼. 안 그러면 절로 들어와. 할 말 있으면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는 건 좋지만은 남 보고 나듯이 하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못하면서도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보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 남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뭘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거 잘하는 것만 보고 살면 나중에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스님은 저 어떻게 저 사람을 관상을 보고 하나 사주를 보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딱 성격 딱 하는 요구, 이 사람의 요구와 이 사람의 결과를 딱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럼 딱 보면 벌써 니 왜 이 남자 좋아하니 이랬어, 니 왜 이 여자 좋아하니 이랬어, 니 3년이다 내 금방 알지. 거기서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못 산다는 사주가 아니라, 그러면 개선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 조금만 개선하면, 관점만 조금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뭐 한 10년 살던 거를 조금 맞춰서 사는 게 낫나, 새로 또 맞추는 게 낫나? 새로 한 맞춰봐요. 살던 거 좀 조정하는 게 훨씬 나아. 뭐 이혼하지 마라, 재혼 뭐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애들 사이에 촌수가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만둬라 이러지만은 어지간하면 바꾸면 그 일 많대. 이해하셨어요? 욕을 너무 높이지 말라니까, 자기 잘한다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편지로 고백을 했어요. 예. 근데 자기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따로 연락하기가 힘들대요. 네. 근데 저는 자꾸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대가 생겨요. 상대방이 저를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설령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설려가 없고 큰 데 써야 되고. 네. 아시겠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데 써야 되는데 네.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못 쓰는데. 네. 그렇게 첫째는 그럴 능력은 나는 없다. 네. 두 번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 안 쓰고 딴 데 쓰겠다. 그러니까 요점은 네.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 남자를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안 잊어도 돼. 그냥 좋아하면 돼. 그럼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때? 스님은 부처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부처님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럼 부처님 죽을 때까지 부처님 한번 보실 거예요? 나 한 번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님은 잊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잊어? 나는 부처님 볼지도 않지만 늘 좋아하시는데 안 보고도. 여기 기독교인이 있다면 하나님 안 보고도 좋아해. 하나님 본 사람 있나 손 들어봐요. 나는 부처님 불상 앞에 지금까지 절하고 과일 갖다 올리고 온갖 걸 내도 한 번도 니 잘했다든지 응답하는 불상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오늘 또 가서 절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도 그냥 좋아하면 돼. 그 사람이 왜 자기를 좋아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여자분이 어떤 딴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 제가 법륜 스님을 좋아하는데 법륜 스님을 날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 있겠어?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변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한 30년 기다릴 각오를 하면 그 여자하고 좋아하다가도 거기도 마음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나 없나? 있어요. 있어. 그때 올 수는 있어. 가능성은 있어. 근데 가능성이 낮지. 그 가능성이 낮는데 목숨을 걸고 기다릴래. 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뭐 때문에 잊으려고 해. 나 오면 되지. 근데 자꾸 얼굴을 보니까 기대가 생기고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달라고 하는 건 자기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내 자유지만은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그 사람의 자유잖아. 네. 근데 자기는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라 이거 아니야. 그 독선 아니야? 남의 자유를 자기가 지금 뺏으려고 하잖아. 네. 여러분들이 법륜 스님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스님 좋아하니까 스님도 나 좋아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가 어떡해? 그러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좋아한다면 도망가 버려요. 원수 될까봐 싶어. 날 좋아하는 안 하는 사람하고는 원수 될 일이 없어. 근데 날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원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되지. 왜 상대가 날 좋아하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거야. 그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건 그의 자유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에게 자유를 줘. 그를 속박하지 말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를 속박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면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잊지 말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는 부처님을 좋아해도 마음이 안 아픈데. 부처님이 지금 실제로 있지는 않잖아요. 부처님이 없으면 신앙이 성립 안 하지. 있어야 성립하지.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없잖아 이러면 그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성립을 해?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이 항상 이 세상에 자기 주위에 내재한다고 해? 없다 그래? 있다 그래. 그래야 신앙이 성립을 하지. 없는데 뭐 때문에 믿노? 있으니까 믿지. 제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신앙처럼 그렇게 좋아해야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는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자유니까 좋아하든지 좋아 안 하든지 그건 괜찮아. 그런데 상대 보고 날 좋아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좋아해야 하나요? 그냥 좋아하면 되지. 좋아하는 거를 방법을 찾아 좋아하나? 좋아하는 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좋은 건데. 내버려 두면 돼. 마음 그대로를요? 그래.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여성분을 좋아한다. 이건 내 자유지. 네. 좋아한다고 가서 내가 껴안고 싶다 가서 껴안으면 되나 안 되나? 네요. 네. 그건 자기가 좋아한다고 가서 자꾸 찝쩍거리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다. 욕망. 자기는 사랑이라 하지만 그 욕망이다. 자기가 정말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상관없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라. 이건 욕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물어가 도로 지금 헷갈리게 됐어요. 좋아하는 건 자유야. 누구를 좋아하든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든 뭐 적은 사람을 좋아하든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는 건 자유인데 그도 나를 좋아해 주면 연애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네. 그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별로 나는 좋지만 그는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법륜스님 같이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 좋다고 나도 반드시 좋아해야 된다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 벌써 어디 뭐로 팔려갔지.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가 날 좋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괴로워진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자유고 그도 나를 좋아하면 다행이고 연애가 성립하고 내가 좋아하지만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연애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으니까 자기가 꾸준히 그렇게 기다리면 혹시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감사합니다. 제 요즘 고민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뭐 결혼해본 선배들 하여튼 주변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자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진짜 그 얘기를 자꾸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니까 아 정말 그런가 싶고 자꾸 남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하면은 자꾸 불안감이 자꾸 조성이 돼요. 그래서 즐겁게 있다가도 아 오늘도 아무 얘기를 안 하네 하면서 실망해서 가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왜 자기는 입이 없나? 자기가 왜 얘기하면 안 되나?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저도 약간의 의사 표현은 이렇게 띄우기는 해요. 근데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겠는데 네. 상대가 안 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필요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필요하면 여보 나하고 결혼해. 안 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빡 쳐봐. 아, 네.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따지는 게 낫겠어. 나 결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 니 왜 나한테 말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후자가 낫죠. 아, 니 왜 나한테 말 안 해? 이게 낫겠어. 아니요. 전혀. 근데 주변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여자가 먼저 하면 뭔가 약자가 된다 막 약간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원래 약자잖아. 네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결혼하고 싶은 건 이미 네. 벌써 의리된 거야. 뭐 우리 이미 됐는데 무슨 네, 자꾸 그렇네요. 그래 갑이 되고 싶어해. 자기가 이미 벌써 의리 돼버렸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의리 입장을 밝히는 게 낫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얘기가 별로 없으면 그냥 아니 끝내는 별로 게 없으면 맞나요? 다시 묻고 다시 물으면 되지. 될 때까지요? 아니지. 네, 그럼. 될 때까지라는 거는 전 상대를 무시하는 거고 yes, no를 분명하게 하도록 독촉을 해서 no 하면 이제 답이 왔지. 자기는 no 할까 봐 겁을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스님. no 하면 딴 사람 만나고 좋잖아. 뭐 세상에 남자 그거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어쩌면 결혼은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연애만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를 빨리 확인할수록 도움이 되지.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서 이 남자를 만난다면 잘못하면 시간 낭비할 소지가 있지. 근데 연애라도 좋다. 결혼 뭐 그건 되면 되고 말 말고 네 만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에 목매달 필요가 없고 결혼이 자기는 꼭 필요하다 싶으면 빨리 의사를 확인하는 게 낫지. 난 너가 좋았어. 연애도 좋지만은 뭐 나이도 있고 집안도 있고 해서 결혼을 의사를 좀 확인하고 싶다.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 조금 불안하다. 너 생각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왜 딴 건 다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늘 이런 거는 그냥 남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 맞습니다. 네. 근데 용기가 잘 안 나요. 어떻게? 해서? 용기가 안 나는 게 아니야. 거절할까 봐. 아. 거절당할까 봐 불안해서 그래. 그럼
빨리 거절해봐야 뭐 손해날 게 뭐 있니? 빨리 확인했으니까 좋잖아. 그러면 거절하는 걸 확인하고도 만날 수가 있지. 그러면 결혼 문제는 뒤로 제껴버리고 연애만 하면 되잖아. 네. 네. 그러면 나는 결혼 안 한 이런 시간은 낭비다 생각하면 끝내버리면 되잖아. 네. 어떻게 생각해? 네, 머릿속에 뭔가 띵 하고 네,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 모질해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하나? 네. 그러니까 자꾸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이제 하지 말라니까. 꼭 애들 보고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해 이래.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되지 왜 애가 꼭 먼저 인사해야 돼. 아이고 잘 잤니? 아이고 이렇게 인사 먼저 하면 되지. 어른이 자꾸 애 보고 먼저 인사하면 애도 따라 배워가지고 나중에 인사할 거 아니야. 지는 안 하면서 애 보고 니 왜 안 하니?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해.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표현을 할 자유가 있나 없나? 있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독재근성으로 내가 말하면 너는 반드시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 근데 언제쯤 하면 예스라고 대답할까? 이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가 그게 궁금하면 딱 확인을 해. 네. 노라고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 노라고 하면 알았다 하고 넘겨놓고 조금 좀 더 무르익도록 그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럼 당분 독촉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해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아이 그냥 막 시간 낭비다 이러고 딴 데 가면 되고. 자기가 뭐가 모자래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 네, 사실 저도 그게 요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주변에 저 좋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또 계셔가지고 더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았어. 네.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네. 여기 매달려 있다가 이거 놓칠까 싶어가지고 네, 지금, 네, 지금 괜히 그런 그러니까 것 빨리 같아요. 확인하고 아니면 딱 네.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면 네, 돼. 네.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단 선생님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말을 잘 못해갖고 제가 써온 거를 읽겠습니다. 저는 올해 가을 풀 때 청년반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 나누게 할 때에도 속마음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도 말도 잘 못 붙여 현재 모태솔로입니다. 장가도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게 좋겠어요? 여자하고 살면 여자도 고생시키고 자기도 고생해. 그런 꿈을 버리세요. 너무해? 왜 너무해? 똑바로 말해주면 너무한다 그래. 저런 인간이 장가 가봐라. 여자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너무하다 그러면 자기가 가 저기 시집을. 자기는 안 가면서 어떤 여자 갖다 넣어가지고 고생시키려고. 너무하다 그래. 여자 답답해. 자기같이 말은 안 하고 꽁 있다가 성질이나 푸렁 내고 이러면 여자가 죽을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고 자기도 답답해. 그리고 그 비 맞추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나도 안 가는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가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속마음이 있는 거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장가 가고 싶다고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집니다. 장가를 내만 가고 싶다 한다고 가지나 상대가 있는데
내가 혼자 그냥 어디 뭐 심리를 걷고 싶다. 이건 자기 일이니까 가면 되는데 어떤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처럼 원한다 하고 그 돼야 된다고 너무 생각하면 이제 성추행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해야. 상대가 원해야 된다. 근데 자기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말도 못하고 꽁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같은 사람 좀 좋아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뭐 껍데기라도 인물이 뭐 완전히 무슨 잘났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잖아. 뭐 자기나 나나 뭐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게 생겼잖아. 근데 뭐 자기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뭐 말을 좀 못해도 어떠니 상대가 그 재산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인물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지위가 막 특별히 높다든지 하면 그 지위 보고 좋아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무슨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특별히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뭐 남 여자들이 홀릴 만큼 뭐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자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여보 당신 사랑해 이런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겠지. 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려면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연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아이고 저 여자가 나 안 좋아하면 어떨까 이런 부담이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연애 딱 끊어. 결혼, 연애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상대 여자를 만날 때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 뭐 난 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이래야 우선 대화가 된다 이 말이야. 여자를 보면서 연애를 할까 결혼을 할까 이러면 상대가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리고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자기 또 이런 부담도 되니까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 생각을 내가 이렇게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을 다 끊어버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연애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갈 거야. 난 부처님 법에 열심히 공부해가 출가해서 스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이 말이야. 네. 이렇게 딱 먹으면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 니하고 연애할 것도 아니고 니하고 장가 갈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란 말이야. 이럴 때 나이 많은 여자든 나이 젊은 여자들 따질 필요도 없고 남자 여자도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뭐 사람이 만나가 내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얘기하고 그가 뭐 나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도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장가 가고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연애하면 돼. 그럼 뭐 나중에 관계가 나빠도 그건 지가 눈이 삐어서 그런 거니까 내 책임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오늘 그거 딱 끊어야 돼.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연애하겠다고 접근하니까 거절당할까 싶어 입에서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래서 그걸 딱 끊어야 입에서 말이 나와. 잘 보이려는 생각을 딱 끊어야 내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뭐 저 인간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 어때? 스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생각 없으니까 말을 막 하잖아. 욕 빼곤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딱 보고 자기 보고도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할까 어떨까 이래가지고 눈치 보고 자기한테 조언하면 도움이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딱 끊어야 사람이 편안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된다. 또 편안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과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뭐 눈먼 고기를 하나 잡든지 안 잡든지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결정할 일이다.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실연을 당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연애하기가 두려워요. 불가에서는 결혼을 하는지요.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주변에 지인 중에 국제 결혼을 한 처자가 있는데 스님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걸 결혼하는 스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봐? 스님한테 결혼은 꼭 해야 하는지요? 이래 물으면 뭐라 그럴까? 스님한테, 혼자 사는 스님한테 결혼은 꼭 해야 합니까? 이러면 꼭 해야 한다 이럴까? 안 해도 된다 이럴까? 아이고, 좀 모자라나 뭐가 좀. 결혼한 사람한테는 결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한테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결혼 꼭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안 해보니까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은 내가 못 만나봤어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그건 자유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연애를 했는데 실현을 당해서 두 번째 다시 연애하기가 두렵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나는 이래 안 하고도 잘 살잖아. 웃으면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 다 했어. 그건 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실현을 당해서 아직도 힘들어요? 실현을 당했다는 거 보니까 차였네. 찼어요, 차였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상대가 나를 떠났느냐, 내가 싫다고 떠나왔느냐. 그것도 모르겠어. 어떻게 헤어졌는데요? 그냥 밥 먹다가 헤어졌어요. 그래, 밥 먹다가 어떻게 헤어졌어? 내가 나하고 더 이상 만나기 싫다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졌어요. 상대가 나 더 이상 나하고 안 만나겠어 이러고 갔어요. 서로가 안 만나겠다고 헤어졌어요. 그래, 누가 말을 먼저 꺼냈어? 잘 모르겠어요. 그 서로가 안 만난다면 서로가 싫었다는 얘기네. 근데 뭐 그게 왜 근데 병이 돼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한 남자만 만나서 사는 게 좋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좀 만나보고 한 남자 정해가 사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딱 한 남자만 만나가 사는 게 좋으냐? 이 남자 저 남자 좀 만나보다가 그중에 괜찮은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사는 게 좋으냐 이 말이에요.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을 것 같아. 한 남자 만나가 평생 살아도 되고 또 이저거 좀 만나보다가 그중 괜찮은 걸 골래가 평생 살아봐도 되고 또 살다가 버리고 또 괜찮은 게 있으면 만나 살아봐도 되고 다 괜찮지. 그러면 실현이랄 게 없잖아. 그 인간이 떠나줬으니까 내가 또 딴 남자 만날 기회가 생겼잖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만났던 남자는 별로요. 자기가 눈이 삐었어. 그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만나는 남자도 별로고 한 5번 건너가면 괜찮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는 남자한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남자는 지가 떠나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 내한테 유리하다. 내가 발로 차면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 지가 나를 차고 가는 거는 나한테는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다른 사람부터 동정도 받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붙어있는 게 나아요? 떠나주는 게 나한테 유리해요? 떠나주는 게 유리해요. 몇 번째 내 남자가 있다? 5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연애를 하세요. 알았죠? 대신에 자기가 차는 거는 내 남자 찾도록 도와주는 인간이고, 붙어 있으면 내가 차면 안 돼요. 근데 5번 안에 있어요. 5번째가 아니고. 그게 2번째 될지 3번째 될지 모르니까 붙어 있으면 내 남자인가 하고 떠나면 더 좋은 게 내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연애하는데 두려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떠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껌처럼 붙어 있는 게 문제지. 저는 연애에 관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저는 5년 만난 전 남친이 있는데 지금 헤어진 지 2년이 넘었고요. 2달 전쯤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다시 좀 한번 만나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좀 뜻을 모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뭐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해야 그 관계가 더 잘 될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여쭤봅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친구끼리 상담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첫째,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따끈따끈한 심정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봄날 연애하기 좋은 계절, 근데 저는 봄날 농사짓기 좋은 계절,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른데 굳이 나한테 물었으니까 얘기를 해본다면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뭐 한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 첫째, 상대를 좀 안다는 거예요. 전에는 상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엄벙덤벙 대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대에 대한 성격도 좀 알고, 상대에 대해서 뭐 경제 형편도 알고, 상대에 대해서 뭐 고민도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첫 만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지난번에 뭐가 문제였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뭐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었느냐, 뭐 때문에 좋아했고 뭐 때문에 헤어졌느냐, 이걸 이제 자기가 잠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서 옛날에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좋았던 점이 뭐냐. 근데 좋아하면서도 5년이나 지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 그걸 한 2년 동안 잊어버렸으니까 그 문제는 덮이고 좋았던 게 생각이 나서 아마 다시 만나는 것 같던데, 다시 만나가지고 조금만 지나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게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다시 또 헤어지게 되면 상처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상대가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내가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사람이 변했을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결정적으로 헤어진 그 어떤 성격이면 성격, 뭐 어떤 원인이 절대로 개선됐다고 전제하지 말고, 안 만나니까 2년 안 만나니까 잊어버렸지 그 개선된 건 아니다. 만나면 그게 또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전에는 그걸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수용할 수 있겠다. 즉 담배를 피우면 전에는 싫다 애가 안 했는데 이제는 피워도 수용할 수 있겠다. 술을 먹고 취해도 수용할 수 있겠다. 뭐 나 만나면서 딴 여자 만나서 내가 잘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있겠다. 뭐든지 이렇게. 뭐 화를 잘 냈다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뎠는데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에 뭔지 제가 지금 모르잖아. 자기가 딱 해보란 말이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뭐 같이 지내기 어렵다 하는 거 5개를 딱 적어가. 이건 네 지금 수용할 수 있겠니? 이거 수용할 수 있겠니? 이렇게 딱 체크해보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당장 처음에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그게 안 드러나죠. 지난 5년 동안 어땠느냐. 좀 개선되겠지, 좀 개선되겠지, 좀 개선되겠지 했는데 5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재발이 된다. 그러니 그걸 딱 점검해보고 내가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남자친구로 만나지 말고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차 마시고 그저 대화하는 정도로 해야 된다. 관점을 이제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좋은 점이든 뭐든 여러 가지 알고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리고 이 전에 잘못했던 그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상대가 고쳤느냐, 아이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게 이게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단점은 뭐냐? 내가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나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이 분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내가 상대를 수용하는 건 내 문제지만은 상대는 나를 수용하리라고 전제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선이 됐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상대가 나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내가 개선이 됐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방심하고 지나다 보면 또 내 버릇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옛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그래도 기대가 있어서 그래도 또 좀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끄는데 이건 한두 번 딱 만나보고 그 버릇이 나오면 과거 상처이기 때문에 이러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고 탁 그냥 과거 상처로 인해서 짧게 끝나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죠. 과거에 지냈던 것 때문에 방심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재발되고 이래서 만났던 사람 만나는 게 첫 만나기보다 이런 거는 안 좋은 증상이에요. 첫 만나면 약간 긴장도 되고 조심도 하고 유의도 하고 이러는데 만났던 사람 만나면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편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가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만났던 사람을 만나면. 그걸 계산해서 자기가 보고 첫째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두 번째는 만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또 나는 상대가 거부했던 걸 어느 정도 내가 개선할 노력을 할 거냐. 상대를 논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내가 상대를 조금 더 수용해내고 내가 조금 더 상대가 싫어하는 걸 조금 개선한다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갖고 관계를 개선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자기가 더 물어보세요. 얘기를 더 하세요.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헤어진 게 그러니까 5년을 만나고 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더 큰 사랑을 바라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이제 헤어지자는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토에 만나고 나서 제 관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되게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많이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 사람 고파병 그런 게 있었구나.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짚어 보니까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뭐 생각도 바뀌고 또 그 친구도 같이 뭐 연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다행인 거는 제가 그 친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예전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이 좀 높아가 이 사람이 사람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데 좀 부족하게 느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사귀면서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쟤는 날 좋아하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그만큼 좀 많이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이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여기 뭐 스님 법문 듣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네, 그게 제 욕심이 되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랑에 있어서 등가를 조금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결국 자기 말은 자기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이게 네. 내가 괜히 꿀리는 것 같고 자존심 네, 상하고 그냥 매달리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 뭐 그래. 원래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이치가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에 매달리고 내가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 앞에 가서 매달리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이 볼 때는 간섭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게 되거든.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끝내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줘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주나 안 주든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 뭐 영화 배우 빼고 여러분들 찾기 좀 어렵지 않나? 영화 배우는 주로 인물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 친구지간에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찾는 것도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데다 그 사람까지 날 좋아해야 되고 그게 장사가 좀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못 만나고 이러다 혼자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드무니까. 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 좋다고 자꾸 따라다니면 그것도 좀 만족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그렇게 따라다닐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을 열면 사람 만나기가 쉽고 그걸 양쪽을 다 맞추려니까 어렵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저기 정토에 다니면서 조금 그런 걸 자각을 했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면 되지 그 사람한테 다 욕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뭐 공부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저도 나는 사실 둘이 연애가 되나 안 되나는 별 관심이 없고 이게 공부가 되나 안 되나가 관심이에요. 자기 공부 그러면 이 연애를 통해서 자기 공부 점검이 좀 될 수 있겠나 보니까 자기 말 들어보니 공부 점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든지. 진짜 정토에 만나고 나서 정말 이게 그 생각하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위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닌데 좀 예전보다 갈등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이제 제 얘기랑 좀 겹쳐져가지고 사실 스님한테 여쭌 게,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약간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정토에 와가지고 좀 제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게 다시 사귀면은 제가 집착을 안 할 수 있을까? 기꺼이 을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저도 이렇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또 헤어지면은 또 그거는 더 상처가 클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계속 저를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 계속 해서 아직은 만나는 거는 다행히 아니라 가지고 해 나가면서 조금 시간을 약간 여유를 두고 그렇게 가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연애에 관심이고 저는 수행 점검에 관심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는 남자친구랑 만난 지 7년 이상 되었고요. 프로포즈를 받은 지가 4년째인데 결혼을 하자니 불안하고 헤어지자니 아쉬워서 4년째 제자리에 있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면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또 상실감도 큽니다. 반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 후에 불행해지거나 지금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잘해주지만 결혼 후에 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노력도 해보고 예비 부부교실 같은 데도 참가해보고 저 혼자 심리상담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고 여전히 마음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은 뒤로 좀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지만 이러다가 또 마음이 변한 게 여러 번이라서 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오도 가도 못한 게 4년째라서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어느 쪽으로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 생활 잘하는 것까지 자기 지금 또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결혼 안 하면 결혼 생활 잘하는 그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자꾸 이렇게 앞서가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우선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거냐 이렇게 가야지 지금 할지도 안 할지도 즉 남자도 없는데 결혼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남자 있나 없대 없는데 뭘 걱정하냐 우선 남자부터 구해놓고 질문을 해라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기 지금 이 남자분하고 만약 결혼 안 한다면 다른 남자분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예 결혼 안 할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지고 자꾸 미뤄지는 거는 이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간 주저되는 거예요. 제가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뭐 주저하는 이유는 남자가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니네. 네. 근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 이 남자 버리고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33이에요. 근데 학교를 일찍 가서 친구들은 34시. 이걸 버리고 지금 딴 남자를 새로 지금 사귄다고 치면 이 나이에 이 남자보다 나은 남자를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남자애도 망설여지는데 그 남자를 만나면 더 망설여지지 않을까? 네. 결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할 각오를 하면, 그래, 결혼 안 하겠다 하면 지금 여기서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는 거는 곧 내가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결론이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누구보다도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좋지만은, 현재 내 실정상 선택 가능한 건 이 남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남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할 거냐 안 했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결혼을 난 해야 된다. 누구하고 하든지 결혼할 거다. 이러면, 그럼 결혼한다고 한다면 이만한 남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겠느냐? 마음에 딱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만한 남자라도 흔하겠느냐? 아니다.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현실에서 선택할 남자는 이 남자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 결혼을 안 하는 쪽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남자하고 하는 게 낫지.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 불행해져도 자기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보다 못한 남자하고 결혼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 3년 살다 헤어졌다면 딴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2년 사다 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해보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도 해결하고 결혼 한번 해본 것도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뭐 망설일 게 있겠어요. 내가 보니 내일이라도 하고 모레 헤어지면 두 가지 다 해결하잖아. 결혼도 한번 해봤겠다. 혼자 살겠다. 좋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딱 직시해서 살펴보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잘 살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결혼을 한번 해보려면 이 남자밖에 없다. 일단 해보자. 살아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거는 평생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헤어지지.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지. 이래도 마음에 또 들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그만둘 건지 평생 살 건지 이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살아보고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면 결혼해가지고 못 살 일이 생기면 내가 결혼 잘못했다 후회가 되는데 그냥 결혼 한번 해보고 또 잘 사든 뭘 사든 딴 사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낫다. 그럼 이거는 현실에서의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럼 1년 살다 그만두든 3년 살다 그만두든 10년 살다 그만두더라도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교통 정리가 됐어요?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운데 또 돌아서면 또 좀 다시 막 할 수 그럴 없죠. 것 같아요. 그 병이니까, 병이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자기가 네. 어릴 때 봤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웠어요?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많이 싸우고. 자기 어릴 때 자기도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저런 거 보면서 난 나중에 크면 결혼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너무 어려서 안 했는데 결혼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그래, 그 영향이에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결혼이 정말 두렵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애 감정도 있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딱 직접 결혼한다 그러면 옛날 트라우마가 확 일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물러나고 겁이 나가 물러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남자가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그냥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싸우면서도 자기 나아가 이렇게 키워서 했잖아, 그죠? 어머니 아버지는 헤어졌어요. 지금도 같이 살아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헤어져도 자기 하나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 헤어지더라도 뭐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살듯이 자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네.